안녕하세요. 통통인문학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감인데요. 안녕하세요. 국민담임 에나지입니다. 저는 이제 덕소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남편과 함께 항상 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호시탐탐 내 아이 진로 찾기라고 하는 책을 함께 공저하게 된 에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과거와 지금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 궁금해서 요즘 이제 챗GPT나 AI가 워낙 발전이 돼서 질문을 해봤는데 챗GPT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고전적으로 의사나 검사나 아니면 교사 이런 안정적인 직업을 좋아했다면 요즘 애들은 크리에이티브하고 유튜버나 이러한 자율성이 있는 그런 직업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거기서 물음표를 던졌어요. 아닌데 내가 본 27년 동안 만나온 최근의 아이들을 만났을 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이제 주간에 이번엔 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테스트해 봤는데 세계반에서 했을 때 제 예상대로 80% 이상이 저희 옛날처럼 교사나 의사나 공무원을 선호하는 걸로 나왔어요. 즉, 왜 그런 현상이 나왔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제 예상대로 이런 가치관 같은 경우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말들이 우리의 사고체계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왜 그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 교사나 의사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먹고는 살아야죠 라는 말을 할 때 되게 조금 서글펐어요. 사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에 집착을 하거든요. 지금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AI로 없어지는 직업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애들이에요. 그랬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 낯선 곳이 직무의 세계인데 또 그것도 변동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몇 가지 세상에서 어떤 직무나 직업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더 확실하고 더 이제 뚜렷한 안정성을 더 추구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또 질문을 던져봤는데 너는 요즘 어떠한 진로 고민이 있니? 라고 했을 때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순위별로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1위는 슬프게도 진로가 없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하고 싶은 게 없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 두 번째 고민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결국 그걸 하려면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그게 고민이다. 아주 실질적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서울을 나오면 정말 취직이 잘 되는가, 인서울 안 나오면 취직이 안 되는가, 뭐 이런 고민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벌까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AI로 내가 원하는 직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또 고민도 있다라고 애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건 진로가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아이들이 3분의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제가 고2 담임만 25년 정도 했는데 3분의 1 정도는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하고 싶은 게 있으나 확실한 건 아니고 관심 정도 생긴 아이,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아예 하고 싶은 게 없는 아이. 이렇게 조금 나눠지면 어떨까? 감사하게도 저희 학교가 이제 고교학점제를 시범적으로 좀 운영했던 학교였고, 경기도 교육청은 이미 고교학점제를 미리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진로가 중요한 건 이미 4년 전, 5년 전부터 강조되어 왔었는데, 그럼 너희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하자라고 취지한 게 이 고교학점제인데, 이제 여기서 오는 파급되는 현상은 진로와 적성이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없는 아이들은 정말 3월 초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자마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요. 탐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5월, 6월부터는 선택 과목을 이제 정하라고, 고2 때부터는 진로 선택까지 시작되니까 그때부터는 아이들은 이제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은 열어놓는 상태이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지? 그러면 인원이 많이 가는 쪽이 등급이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인원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쉽게 패스하는 것들, 쉬운 과목들. 근데 애들이 갖고 있는 큰 불안감이 이거예요. 한 번 정했으면 바꿀 수 없는 건가? 그래서 정해야 되는데 또 그러니까 더 못 정해야겠고. 근데 실제로는 지금 대학이나 그런 쪽에서 원하는 인재가 융합형 인재라는 그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쪽 영역에서 전혀 다른 맥락의 다른 영역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물론 너무 횟수가 많으면 안 되겠지만 한 번이나 두 번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스토리텔링만 확실하면 내가 원래는 경영학과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화학공학과로 바꾼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스토리텔링만 확실하면 오히려 그걸 융합형 인재로 인정해 줄 수 있고, 물론 학교 내에서 이제 그 과목을 이수하는 거를 좀 해결해야겠지만 괜찮은데, 어쨌든 대부분의 학부모나 아이들은 결정을 한번 하면 바꿀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더 결정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더 시행착오가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선은 진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알면서도 사실은 전문성에서 이미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 학교에서는 진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진로 전담 교사라고 하는 교사가 있고요. 그 전담 교사들도 대부분은 다른 교과 선생님이었다가 몇 시간의 이수를 해서 전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전문성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한 분 계세요. 그럼 그 한 분이 하나의 학년을 맡고 그 나머지 2학년, 3학년 진로 선생님들은 대부분 상치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과목이 있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시수가 부족하신 분들이 그거를 일시적으로 그걸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진로에 대해서 그냥 시간을 채운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조금 있죠. 골든서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서클 이론. 그래서 맨 겉에 what이 있고 그 다음에 how가 있고 맨 핵심에 why가 있어서, 흐름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어떤 이거든 간에 왜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왜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려면 무엇으로 가야 되는가, 이 순서로 가는 게 반드시 좋은 흐름의 특징이고, 그래서 많은 애들이 공부를 갑자기 내팽개치고 싶거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에너지의 핵심인 Y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던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중단되거나 갑자기 다 되돌려야 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이게 가장 모든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예로 작년에 저희 반 1등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상담할 때 약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잘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네.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5월 다시 2차 상담을 하는데 학교도 뜨문뜨문 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실 선생님 약사를 제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약사가 되고 싶었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너무 약사를 했다는 거예요. 약사가 되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꿈은 당연히 약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고2가 되면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걸 하잖아요. 자기가 정말 약사가 되고 싶은 건가? 라는 질문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그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의 꿈에 대한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가 그 사람의 너무 중요한 정체성이고, 부모한테도요, 부모나 아이의 너무 중요한 정체성이다 하다 보니까 대학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고, 그 과정에서 대학이 왕이니까 그걸로 정해졌으면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진로를 간다. 그러니까 진로가 신하의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다 어그러지게 됐습니다. 좋은 대학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왜 중요하냐면 그 대학에 모인 아이들의 그 분위기, 그리고 발언하는 내용, 그런 거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래서 나도 자극을 받고 내가 자극을 주고받고, 이런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건 매우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보내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바로 직업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면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대학의 과에도 구분을 하면 그 과를 졸업했을 때 바로 직업이 연결되는 과들이 있죠. 의대나 약대나 치대나 사범대, 이런 게 몇 개가 과가 있고, 그런 거는 그쪽을 가야 합니다.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나 이런 과들은 꼭 대학이 아니면 다른 데서 학원 같은 데서 배우기 어려운 전문적인 것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런 데를 나와야지 일할 수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학이 필요한 쪽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다 이타의 다른 과들은 대학을 나왔는데 전혀 다른 쪽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명문대를 나왔는데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이거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집단 지능으로, 메타인지로 알아챌 때도 됐고, 거기에 대한 함께 해결책을 찾는 문화를 만들어갈 때도 됐는데, 그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메타인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불안해서 전전긍긍을 하니까 그러면 아이가 불안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은 불안을 부모한테 맡기고 자기는 최대한 노는 거예요. 왜냐면 좀 있다가 부모가 체크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마지못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바꾸려면 애가 불안하게 해야 돼요. 좋은 의미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 이렇게 가면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나한테 위험한데? 나쁜 의미의 불안 말고요. 나 이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작은 거가 아니라 길게 보고 자신의 인생을 불안하게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먼저 불안해버리면 애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할 수 있는 여지를 뺏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더욱 인생 전체를 보고 하는 그런 시야를 부모 자신이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부모가 보고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직무가 있고 이런 건 애가 진로를 위해서 애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시야를 넓히고 부모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탐구심과 재밌음과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식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게 마련이다. 야, 실패도 겪어보고 다 그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꽃길만 걷게 해줘가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저희들이 맨날 얘기하거든요. 실례로 이번에 제가 겪은 일인데 저희 아들이 시험 1시간 전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머리가 하얘.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 두통이 심해. 막 이렇게 문자가 와서 예전 같았으면 제가 1차적인 야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되지 뭐. 최선을 다하고 와. 이렇게 했었을 텐데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너무 힘들면 백지 내고 내려와. 백지 내고 나와.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험 보고 딱 와서 밤에 잘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그때 백지 내고 나와. 그 말 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더 편하게 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와 좀 통하는 것 같아요.